북한의 핵은 진짜 현실화됐다는 거죠.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을 끝까지 노라고 말할 것이다. 왜? 네 가지 노라고 말하는 이유. 1차 북핵 위기가 있던 1993년, 94년 클린턴이 영변을 타격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때 정치인들이 꼭 타협해야 됩니다 하고 주장했다면 지금의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패한 30년처럼 또 앞으로 이런 문제 갖고 또 10년 보내고 20년 보내면 이제 북한의 핵은 진짜 현실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전략과 미국의 국익에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 미국 군부는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을 끝까지 노라고 말할 것이다. 자, 지금부터 왜 미국 군부가 말하는 네 가지 노라고 말하는 이유. 첫 번째, 미국은 인도 태평양 큰 군사전략 하에서 한반도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2018년에 인도 태평양 통합사령부가 창설이 되어 근데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사 다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예하 사령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 7공군 아시아 태평양 구성군사의 예하 부대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도 태평양사의 큰 전략 지침하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인도 태평양사의 가장 큰 핵심 전략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대중국포이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CIA 국장이죠. 번주 국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진핑이가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해서 점령할 준비를 하라 하고 미국의 CIA 국장이 말했어요. 미국의 핵심적인 전략 중점은 중국과 대만 양안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한반도에 전술핵과 같은 새로운 전력을 투사한다는 것은 두 개의 위험지역에 양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절대로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미군 이런 전술핵과 같은 주요한 무기체계 문제를 결정할 때 국익과 국가 및 군사전략 관점에서 약속을 하고 거래를 하고 액션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957년에 남한 땅에 미군의 전술핵이 배치됐었어요. 이거 왜 배치했을 것 같습니까? 그때 이제 막 냉전 시대죠. 구소련이 확장이 되고 공산주의가 남하하고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남한에 전술핵을 1957년에 배치했다. 그러면서 1991년 이 배치된 전술핵을 철수하지 않습니까? 물론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핵 제로화 선언을 하면서 전술핵이 빠져나가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그라운드에는 미국의 전략이 바뀌었다는 거죠. 1991년 구소련이 붕괴됐어요. 그때 미국의 군사 전략이 스윙 전략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이제 아시아 지역은 안정됐으니까 중동과 지중해 지역으로 아시아 전력을 그쪽으로다가 움직여야겠다. 이런 것들이 스윙 전략이 이미 확정이 됐고 또 그 당시에 국회에서 넌 원어웨이 법안이라고 해서 야 지금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미군의 병력을 가능한 철수한다. 한반도 핵 제로화 해갖고 전술핵이 철수해 나간 겁니다. 자 여러분 2023년 전술핵 재배치 카드 군사적으로 봅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전술핵을 배치하는 순간 미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한미군 28,500명이 그대로 볼모로 잡히게 된다는 거죠. 자, 어느 미국 대통령이 어느 군사 지도자가 자기 군대 28,000명을 핵 볼모로 잡고서는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겠습니까?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이 No boots is not there입니다. 군화를 신은 미군들은 절대 타국군에 이제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No boots is not there. 이 군화 소리는 앞으로 새로운 지역에 지상군은 투입하지 않을 것이다. 미 본토 타격 가능한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지 않고 전술핵을 배치한다. 핵전쟁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군사 전문가는 감수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군사적으로 봤을 때 군사 전략상 절대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그런 미묘한 선택은 할 수 없다. 세 번째는 과학기술 발전 측면에서 근접 배치, 전진 배치 이런 것들이 이제 맞지 않는다는 거죠. B-61-12 스마트 핵폭탄이죠. 전술핵 규모. 이것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걸 F-35A에 장착하고 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F-35의 전투반경이 한 1000km 됩니다. 마하 1.2, 2 정도 날라오면 대략 일본에 있는 오군군이나 괌에 있는 날라올 수 있는 시간이 한두 시간이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돼. 이걸 왜 미군이 전진 배치합니까? 저 정치인들이 야 밖에 있으면 우리 믿을 수 없어. 우리를 위해서 쏴줄지 안 쏴줄지 그거 몰라. 그렇다고 해서 미군의 입장에서 오산, 군산에 딱 배치하는 순간 바로 거기는 북한의 제1번 타켓이 된다는 거죠. 1번 타켓이 된다는 거죠. 이런 우매한 군사적 선택은 미 군부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북핵 대응 전략 면에서 우리 한국, 한반도 혼자만을 생각합니다. 자, 한번 미국의 입장에서 보시죠. 한국 하나만을 생각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일본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도 똑같은 동맹 세력이에요. 세계 최대 규모의 주일 무기를 주둔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5군군, 7함대, 3원정 해병군 해갖고 중국 봉쇄를 위한 해군군의 핵심 세력들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노이로제가 있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제1번 타켓으로 일본이 될 것이다. 노이로제가 있어요. 이런 일본을 놔두고 한반도에 단독으로 전술핵을 배치한다? 주일미군, 한미동맹, 미일동맹 이러한 복합적인 단계에서 봤을 때 전술핵을 남한에 단독으로 배치하는 순간 세계에서 최대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주일 미군 세력은 다 북한의 핵 볼모가 되는 것이고 김정은의 완전한 핵 군사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매한 선택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그 전술핵 배치, 핵 공유 문제는 군사적 견제에서 봤을 때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럼 어떡할 거냐 하고 여러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북핵 문제는 새로운 판과 틀이 필요하다.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 해왔던 대로 하면 전혀 답이 없다. 지금은 돈자 상태다. 새로운 방향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른 방법, 다른 인사이드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계속 그게 뭐냐 하고 저에게 묻는다면 다음 시간에 핵 보유 문제 이런 새로운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항상 필요합니다. 항상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저와 함께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감사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